오늘 아침에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어제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간에 실린 글을 보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세 가지 기술 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모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언론은 BBC라고 표현을 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와 바이오와 배터리, 이거 어디 익숙한 그런 영역이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 산업 그런 영역이구나.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그 방향을 우리 충북 오성이, 오창이, 음성이, 진천이,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송을 개척하고 바이오를 열었던 이원종 지사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이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일해왔던 이시종 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시종 지사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글을 쓰고 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부지런함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도정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집중되었던 무예 마스터를 제가 계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끌어갈 역량과 능력과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득이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개혁은 틀림없이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은 틀림없이 점진적이며 과거에 축적되어 왔던 경험과 능력과 성과를 딛고 전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정의 단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진행하지만, 새롭게 창조하지만 과거에 해왔던 업적과 성과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강연 기회가 있고 방송의 경험이 있는데 단점이 하다 보면 옆길로 새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요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키워드를 몇 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먼저 때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것.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상상력 가운데 현실에 적용되고 대중에 검증되고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상상력, 공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상상력이 돼서 이것이 돈이 되고 시장에 관철되고 우리의 삶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상력을 저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영어로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수십 년 전부터 써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가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기업이 성공한다.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국가가 성장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이 나라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창조력 상상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면서 다른 정치인과 다른 것, 제 정책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이 창조적 상상력이 구현되는,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꿈의 바다입니다. 이어령 선생께서 전매청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문화의 바다가 있다.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예술의 바다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충청북도는 항구는 없으나 우리는 백두대간이 있고 충청북도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물길은 없으나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만갈래의 대륙으로 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청북도는 문화의 바다, 예술의 바다를 넘어 꿈의 바다를 펼쳐야 하겠다. 꿈의 바다. 충청북도가 꿈의 바다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것이며 4% 내외의 GDRP와 7% 내외의 국토의 면적을 가진 협소한 그런 변방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창조적 상상력과 꿈의 바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으켜 세우는 혁신의 그런 충청북도가 되어야겠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충청북도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빼어나고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 도정의 목표는 충청북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야겠다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이 창조적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창조적 상상력은 경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의 개념이 있는데 벤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습니다. 요거를 A 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A와 B와 C가 같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경계에서 창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실천하고 제가 이 문제를 발명은 어디서 오는가? 발견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경계에서 온다. 이것이 합쳐지는 이곳에서 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키워드로 경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경계를 주목해야 한다. 경계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경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인가? 이 나라에서 경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 충청북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땅 충청북도입니다. 광역을 도시를 그렇게 해서 7개 시군구, 7개 광역시, 7개 시를 우리는 경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융합할 수 있고
섞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도가 충청북도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얼개를 가지고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3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고 1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1000편의 시는 단 2편도 같은 시가 없습니다. 제가 쓴 1000편의 시는 그동안 인류가 썼던 수십억 편의 시 가운데 단 한 편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창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한다. 충청북도 지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최초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최초로 하지 않는 한 신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삶을, 저의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doing first입니다. 최초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안 됩니다. 관사를 반납하는 일도 최초로 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핸드폰 넘버를 그렇게 공개하는 일도 최초로 해야 합니다. 충남지사가 하고 나서 제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40평에서 6평으로 줄이는 일도 최초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도청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청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는 도청에 차가 없는 도청이 만들어질 것이며 도청 옥상에는 하늘공원이 만들어지고 도청의 복도는 사무실로 개편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청이 미술관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우리 도민들이 거기 와서 음악회를 즐기고 벼룩시장이 열리고 도민들이 사랑하는 미술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최초에 도전하는 일이고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나날이 바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돈을 쓰고 행사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고 공간을 확장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쳐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doing first이고 something different라고 생각합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세종의 생각으로부터 한글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말을 따라갔으면 지금 우리는 한글을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교육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창조적인 아이들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이 디자인은 우리 저 앞에 서 있는 박민정 과장님인가요? 예? 사무관님, 제가 무슨 사무관인지 과장인지 헷갈립니다. 그런 만드신 건데 정말 잘 만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something different하고 doing first 하는 창조의 길을 가겠다. 충청북도는 새롭게 가겠다. 과거에 해왔던 일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성과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지만 그대로 가지 않겠다. 바꿔야 되겠다.
아내와 자식을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저는 도청 안에 저 혼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이 정말 달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청북도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각오가 결의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민들의 참여, 도청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을 2500년 전에 공자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공자는 어떻게 지지자는 아는 자는 호지자, 불효호지자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 하느니라. 2500년 전에 공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신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공자는 하셨을까?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을 신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에서 창조가 만들어집니다. 화개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고 있습니다. 접경에 있어서 경상도의 문화, 전라도의 문화가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물산, 전라도의 문상이 만나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언어, 전라도의 언어가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수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기도 하고 저 미호강과 무심천이 만나서 하는 그 합수머리가 거기에 두 강에 흐르는 물고기와 두 강에 흐르는 그런 생태와 생물 종이 서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수머리, 낙동강에 흘러가서 저것이 부산 앞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기수머리에 거기에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가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가 플랭크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의 통합과 융합, 크로스오버, 컨버전스, 하이브리드, 과거에 제가 장관을 하던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과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문화 예술을 알아야 한다. 예술가들은 과학을 알아야 한다. 피아노가 1000년 전의 피아노가 아닙니다. 500년 전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 피아노가 없었다면 쇼팽도 없고 또 베토벤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준이 비디오 기술, 영상 기술, 비디오 아트, 비디오 기술이 없이 어떻게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는 예술을 향해서, 예술은 과학을 향해서 가야 한다. 과학과 예술은 똑같은 상상력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래 두 가지 분기가 된 두 가지의 분류가 아니라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과거에 과학자가 예술가였고 예술가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수학자입니까? 예술가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이 사람은 수리학자였고 토목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술가로 기억합니다. 모나리자로 기억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IT를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계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PPT는 어제 제가 박민정 우리 주무관을 불러서 이걸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가장 경계가 많은 지역이고 가장 융합에 뛰어나고 가장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바로 이런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인문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해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박수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와 만나고 있고 경기도와 만나고 있으며 충남과 만나고 있고 세종시와 만나고 있고 대전과 만나고 있고 전라북도와 만나고 있고 경상북도와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는가. 우리는 백두대간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길을 뚫으려면 터널을 뚫어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하고 조령을 넘어야 되고 중령을 넘어야 되고 충청북도 주풍령을 넘어야 되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도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남한강과 금강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식수원을 주고 산업용수를 주었으나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엄청난 규제로 인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잭소리도 하지 못하고 논리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제가 우리 편만 앉아 있는데 너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하고 잘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제 자랑을 섞어서 제가 만든 몇 가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통 문화와 첨단 의료를 섞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전통 문화와 첨단 의료를 섞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북촌 한옥마을 가회동에 한옥치과를 만들었습니다. 1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치과의사 동료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서양의학이 들어온 뒤로 한옥에다가 치과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100가지의 반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옥을 치과를 만들면 좁아서 안 되고 비싸서 안 되고 추워서 안 되고 벌레가 많이 나와서 안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옥에다 치과를 만들므로써 다시는 후배들이 한옥에다 치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한옥에 치과를 만든 일은, 그 창조적 상상력은 이 나라의 3만 개의 치과 가운데 저 하나만 different something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가 칼에다가 잡지를 내면서 한옥의 재발견, 한옥은 이렇게 서양 의학과도 사이좋게 지낸다, 한옥은 와인바하고도 사이좋게 지낸다, 한옥이 꼭 한식집과 한약방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돌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또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놈이 정치를 하다 돌아오더니 깨구리가 뒷걸음질 치다 뭘 하나 밟았네, 한옥에다 치과 만든 건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왜? 우리가 10억짜리 병원을 만드는데 4억을 인테리어 비용에 써야 되는가? 왜 병원에는 소파를 만들고 아래는 대리석을 붙이고 위에는 텐조 위에 그런 현란한
산드리아를 수천만 원짜리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인테리어가 없는 병원을 하면 망하는가? 노 인테리어 이스 인테리어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노 디자인 이스 디자인. 디자인이 가장 뛰어난 것은 디자인이 없는 것이다. 디자인을 숨기는 것이다. 톤 앤 매너에 이것을 숨기는 것이다. 날 것으로 해야 한다. 날 것으로 꾸미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면 망하는가 내가 보여주겠다. 창고에다가 그냥 치과 의자를 앉혀놓고 칸막이는 감귤나무, 사과나무, 화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병원은 망하는가 흥하는가 보자. 원가가 40% 절감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40% 절감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미술, 제가 지금 도청을 만드는 일은 이 현대미술과 첨단 의료를 결합하는 이 일과 같이 이번 도청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와 그리고 도정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계 파괴, 경계를 넘는 창조적 상상력의 도전의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디스코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이거보다 더 이런 정도의 높이 고가 되는 복층에 불이 나가지고 스티로폴이 튀고 스티로폴을 띄는 데만 3천만 원이 들고 복층으로 된 면을 이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하는 데만 1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무도 얻지 않고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얻어서 병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철근이 뛰쳐나오고 이것이 한 수천만 원을 들여서 다 정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치과 의자 사이에 칸막이를 공사판에 쓰는 아시바를 썼습니다. 아시바 아시죠? 300만 원 쓰니까 뭐 몇 톤을 갖다 줘가지고 그걸 갖다 칠을 해가 썼습니다. 등을 조명을 카센터에서는 끌고 다니는 이동용 등 아시죠? 그 통을 썼습니다. 하나에 1,000원짜리. 위에는 스티로폴이 튄 것을 그냥 뒀습니다. 저건 설치 미술이다. 과거에 여기에서 디스코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튄 자국이다. 이것은 설치 미술이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바닥은 노출 배관 그대로 썼습니다. 요거 밑에 나무가 들어간 것은 여기 밑에 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막은 것이고 여기는 지금 노출 배관 안도 다다오의 노출 배관입니다. 250평이나 되는 벽을 두르는 문제는 벽돌에 구멍이 뚫린 큰 벽돌 블록을 옆으로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블록 블라인드입니다.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특허청에다가 세계 최초의 블록 블라인드를 개발한 나에게 특허를 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쓴 조명등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거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양기분 회장님. 이게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나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톤 앤 매너를 갖췄고 색깔을 검정, 그레이, 흰색으로 맞췄습니다. 공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소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멋만 부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카페가 있는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한옥에다. 그래서 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 노마드라는
건데 아주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합니다. 치과 안에 카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미술관 안에다 치과를 만들고 어린이 도서관 안에다 치과를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빚만 남았습니다. 이걸 만드는 일만 하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도 못하고 정치하러 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 그 만든 치과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는 바람에 겸직 금지가 돼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융합의 경계에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뭐를 융합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인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구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도시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습득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볶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융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트리플 악셀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문화예술을 향해서, 문화예술은 과학기술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생태 환경의 문제부터 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그렇고, 탄소 중립 문제가 그렇고, 코로나 문제가 그렇고, 원자력이 그렇고, 구제력이 그렇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80 내지 90%가 생태 환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 환경을 볶는, 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업도 그런 방향에서 과학기술에 충실하고 문화예술을 가미해야 하며 그 다음에 생태 환경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돼야 한다. 아무리 도청이 잘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조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면서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그리고 좋은 공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면서 또한 이것은 생태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리플 악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기한 지구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가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가봤습니다. 아부다비를 가봤습니다. 마스다리 시티를 가봤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의 빌딩을 만들고, 생태 환경의 빌딩을 만들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1등에 이른 도시가 돼갖고는 미호강이 등급 4등급의 그런 수질 오염의 그런 강이 돼가지고는 저는 충청북도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크 파크고 뭐고 다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레이크 파크 이 구상은 환경을 지키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은 관광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세우는 일이지, 기껏해야 관광자원을 해서 숙박업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늘리는 그런 천박한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환경을 지키면 관광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청정한 충청북도, 여기 가서 깨끗한 공기, 맑은 산, 맑은 호수를 보고 와야겠다. 여기 와서 성찰하고 자기 성찰하고 명상하는, 걷는 그런 곳이 돼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개발하고 호텔 짓고 그리고 민자 유치해서 길을 뚫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만 개발하고 많은 것을 자연으로 그냥 두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청정한 충북을 만들어야 된다. 미니멀리즘이 레이크파크의 전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OHP 아웃도어 하스피탈리티 파크,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호텔 때려짓고 펜션 때려짓고 그렇게 해서 민자 유치하고 케이블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케이블카 놓는 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린 10억 용역을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이 방향을 아직 정하지를 못했고 나도 구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하자 그랬더니 언론이, 이두영 회장이, 언론이 김영환이가 지금 레이크파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이런 걸 글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인재를 영입하고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들 이 충청북도에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벌써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제가 만든 노 디자인 이스 디자인, 노 인테리어 이스 인테리어는 뭘로 발전됐는가? 그것이 이마트의 노브랜드라는 매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걸 나하고 같이 만든 사람이 거기에 고문으로 있고, 그때 학생으로 찾아왔던, 와서 저 병원을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여기 국회의원 한 김수민 의원입니다. 학생 때 저한테 와서 이걸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리플 악셀론에 입각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문희마을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데 여러분 오시냐고, 대학교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극기 훈련인데 그 중에서 제일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가 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충청북도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지, 가만히 있으면 솟아 올라갑니까? 지금 충청북도 도시가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대표해서 거기 가서 있는데 김영환이가 튀어야지. 그래서 보여야지 우리 충청도가 살지. 충청북도 가만히 있으면 3%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시민 참여연대가 거기서 성명을 내서 김영환이가 배우냐, 임기응변 한건주의 막 이거 뛴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불장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타가 안 돼서 문제지, 지금 스타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스타가 될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저거 보냈습니다, 문자. 충청북도가 개혁의 테스트 베드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충청북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사를 반납하고 나니까 어제 제주도에서 제주지사가 제주 관사에서 서귀포 관사를 내려다가 언론에 엄청 뒤들게 맞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김영환한테 배워라가 됐어요. 한국경제신문이 사설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고 군사를 빼는 것은 김영환 도지사한테 배워라, 이것이 났습니다. 그거 우리 도에서 광고비 내가지고 그만큼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중앙일보가 한 면을 썼습니다. 6평도 크다. 그렇게 했더니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 우리 부지사들입니다. 제가 6평을 줄이니까 부지사들이 방을 줄이냐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번에 우리가 도청을 우리가 부시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이것을 도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1937년 같은 날 같은 시에
충청남도 도청이 만들어지고 충청북도 도청이 만들어지고 전라북도 도청이 같은 날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다 깨부쉈습니다. 3천억, 2천억, 3천억, 5천억 들여가지고 신청사를 예산에 갖다 짓고 어디 갖다 짓고 우람하게 다 줘놨습니다. 근데 우리만 안 부시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감하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문희마을에서의 음성을 좀 틀어볼까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저렇게 만들어서 벌써 띄우고 있습니다. 충북의 숲,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숲, 그 다음에 충북의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숲에서 시작된 호수, 그리고 호수와 그 주변의 농경문화와 역사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르네상스의 꽃을 피워야겠다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인데 바다는 없지만 예, 이거 좀 조금 덜 줄여도 되는 건데 너무 줄여가지고 맛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만은 한 3분 내지 5분쯤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는 시작되었다.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를 법으로 할지 규제 완화로 할지 또는 관광 정책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색하고 검토할 그런 내용이지만 이미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는 것이 구전되고 홍보되는 순간부터 충청북도는 그렇게 호수가 많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그게 대한민국의 스위스라면서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과거의 지역구에 있던 안산과 일산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휴가를 충청북도로 왔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충청 레이크 이게 뭐야? 장관들이 이게 레이크 르네상스 이게 뭐지? 공무원들이 그 레이크 르네상스 야 이게 뭐지? 여기에다가 돈을 주게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는 시작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충청북도를. 저는 하늘에서 본 것입니다. 한번 하늘에 올라가서 보자. 드론을 타고 올라가서 보자. 그랬을 때 충청북도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둘째, 바다가 없다 해서 호수는 있다. 따로따로 본 것입니다. 단양과 제천이 싸웁니다. 청풍호냐 단양호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월악산을 두고 충주와 제천이 싸웁니다. 저는 안 싸워야지 선거에 이기는데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충청북도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스위스가 바다가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비엔나인데 비엔나가 있는 오스트리아가 바다가 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스위스를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우리는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우리는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으며 우리는 배로 난 물길은 없으나 걸어서 갈 수 있는 만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저 중앙아시아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유럽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를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배 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은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료 후불제, 이거 하면 충청북도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하여 인류는 모든 결제 방식은 다 후불제, 분납제, 할부제를 바꿔놓고 진료만 선불로 하고 있느냐? 여기서 생각한 것입니다. 역발상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 체제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돈을 나눠내는 체제로 만들어 보자. 만일에 가난한 사람들의 진료비를 우리 도정, 이 작은 도정을 갖고 메꿔 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의 진료를 먼저 진행하고 그것을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돈은 이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지 정책을 선행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구 소멸을 막는 길입니다. 애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도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낳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 낳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찍 죽어나갑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지금 한 달에 100명씩 죽어갑니다. 1년에 150명밖에 낳지 않은 영동군이 한 달에 100명씩 줄어드는데 영동, 보은, 옥천, 괴산, 단양, 여기가 소멸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없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 후불제,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후행복지, 선행복지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농촌 살려야 합니다. 이 영상이 있나요? 유료원실 이런데 4차 산업기술, IoT 기술,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이게 스마트팜인데요. 오, 컨테이너에서. 과 빛이 없어도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노지 재배와 비교해 보면 물을 최대한 98%까지 절약할 수 있다. 요즘 혹시 메트로팜 보셨습니까? 저기 실제로 집에서 파는구나. 지하철 안에서? 그냥 매장이 있는 거야, 키우면서 파는. 농장. 그럼 퇴근길에 그래서 퇴근길에 신선한 채소를 사갈 수가 있는 거죠. 와, 너무 좋다.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제 농업기술원장이 오셔서 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도지사가 돼서 어디 제대로 된 스마트팜 하나를 가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보면 좋겠습니까?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경상북도에 가서 상주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를 가서 보러 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 하나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포도연구소, 호두연구소, 무슨 대추나무연구소 이것만 만들면 어떡하느냐. 교육감님 여기 계신데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청주시장 만나서 내가 잘 모시고 할 테니까 우리 좀 잘해봅시다. 당신이 죽고 나도 죽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살고 하니까 잘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제가 제안한 게 아이 청주농고 말입니다. 청주농고. 이 청주시 안에 이 청주농고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청주농고가 우리 충북 농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지금 우리 도청에 지금 청주농고 출신이 약진을 해서 청주농고가 다 해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김태수
의원님도 청주 농고 출신. 청주 농고에 나하고 시장님하고 윤건영 지사님하고 돈 내가지고 스마트팜 하나, 제대로 된 중국형 스마트팜 하나 만들자. 그래서 청주 농고가 관광단지화돼서 와서 보는 곳으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글로사리 샐러드 가지고 요리도 하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주민들이 농업이 이렇게 과학이고 농업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농업을 하면은 1억 농부가 될 수 있고, 그런 꿈을 만들어주는 모델 한번 만들어보자. 돈도 몇 푼 안 들어가는데 윤건영 교육감님 안 하시면 나하고 차태환 회장님하고 둘이 할 거예요. 이런 농업이 과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금 5,000평을 짓고 있는데 그놈의 멧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재고등학교, 서울대학 많이 보내기 위해서 영재고등학교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학부모들한테 이런 강연하면서 이 법과대학, 의과대학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유혹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법과대학, 의과대학이 나와가지고 여기 저 의사 선생님, 충북대학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의대, 법대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수출을 단 1억 불이라도 한 거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그랬더니 카이스트에서 누가 손들고 우리나라 신약 가운데서 세계에 나가서 돈 벌어온 거 하나만 대라고 그랬더니 이명래 고약이 있대요. 여기 지금 신약하고 있고 바이오하고 있고 여기에 코스메틱 하고 있고, 가서 샅샅이 내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동안 뭐 했나. 여기 바이오 메카라고 하는 오성과 오청에 세계적인 바이오 대학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바이오 엔지니어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원천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갖다 파는 하다못해 비아그라라도 뭐 있습니까? 바이오 시밀라 말고 신약 개발해서 1상, 2상, 3상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신약이 나왔습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보스턴 반도체 클러스터는 보스턴에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사람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원천 기술이 없는데 뭘 갖고 이 지금 바이오를 이렇게 세계적인 것으로 이끌어내고, 오성이 무슨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강국인데 기초과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데 부품 소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강국인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강국인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외둘러 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야 되고, 이 바꾸는 짓을 해야만이 과거에 해왔던 이원종이나 이시종이나 이런 분들이 해왔던 일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 일은 그분들이 한 일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뭔가를 붙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혼을 불어 넣어야겠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김영환이가 지금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언론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만은, 올해 해수부가 예산이 7조 원입니다. 당연히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오나? 100억 옵니다. 100억.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바다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같이 낸 예산, 여기 저 차태원 회장님도 내고 뭐 네페스도 내고 뭐 어디 다 회사 내신 분들이 세금 낸 걸 어떻게 왜 바다 있는 데로만 가고 우리 바다 없는 데 하나도 안 주냐? 이거 역차별 아니냐? 어떻게 니들 7조 가운데 우리 100억만 주고 다 가져가냐? 이놈들아, 이렇게 싸울 겁니다. 제가 또 백두대간, 우리가 백두대간 달라고 그래서 줬냐? 니들이 이걸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레이크 파크니까 우리가 백두대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길 뚫으려면 이거 터널 뚫어야 되고 산을 넘으려면 이게 토목공사비 SOC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냐? 백두대간 가져가라. 니들 전라도 가져가는데 경상도 가져가라. 가져와, 우리 돈 좀 다오. 나 여기 공장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싸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두대간을 뺏길 리는 없고, 접근성이 우리가 장애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남대로라는, 과거부터 영남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려면 우리가 넘는 길이 추풍령 넘든지 조령 넘든지 중령 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충청북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레이크 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당연히 내가 이걸 가만두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또 중북 사람들은 물주란 말입니다. 물주. 이 지금 남한강에서 올라가는 물이 양수리에 가가지고 용평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권에 2,500만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금강으로 옥천 영동에서 올라와서 보온으로 해가지고 청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물을 현이면에서 뽑고 취수해가지고 지금 대전이 먹고 서산이 먹고 천안이 먹고 전라북도까지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규제만 완화해서, 아니 청남대가 청와대보다 7배나 넓고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내일 그 중국 대사를 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중국 대사하고 나하고 지금 청남대를 내일 산책하고 점심 먹고 그렇게 갈 것인데, 오후에는 네페스 가고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 80만 명이 배가 고파서 못 돌아다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허락을 안 하고 커피숍 하나가 없는, 그래서 한 1년에 70억씩 적자를 내는 이런 청남대를 가져가라, 이놈들아,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뺏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법에다, 법을 만든다면 법에다가 청남대 일대에는 절대 환경을 오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선수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한 방울도 대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취수관을 만들어서 정수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이 관을 묻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내라. 그래서 식당도 차리고 커피도 차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광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일을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은 부산을 강화하는 특구법, 무슨 영산강을 만드는 특구법, 그 특구법이 수십 개가 만들어졌는데 충청북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찾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 붙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걸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 싸우면 못 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 사무실을 6평으로 만들었는데 6평인지도 몰랐습니다. 언론에 나니까 6평인지 안 건데, 6평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서 공무원들이 오면은 사인하는 일만 합니다, 결제하는 일만. 근데 내 방이 왜 40평이나 써야 된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6평도 너무 크다. 지금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가봤고 구글 캠퍼스를 가봤고 또 스타벅스 본사도 가봤고 했는데 CEO 방을 그렇게 40평 50평 쓰고 원장님 방을 그렇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CEO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줄이지 않고 어떻게 이걸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그렇지. 핸드폰 공개했죠. 제가 직접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자 오면 전부 다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감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강사 없으면 저 불러주십시오. 학생들 강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기분 회장님, 스티브 잡스가 산홍 공상 중에 뭐요? 우리 황영래 우리 회장님, 저 정주영이 산홍 공상 중에 뭡니까? 제가 도지사인데 산홍 공상 중에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사꾼입니다. 충청북도를 파는 장사꾼이고 충청북도 기업인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마케터고 여러분의 제품을 팔아주는 장사치입니다. 장사치가 뭐 잘못됐습니까? 장사꾼이 우대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폼 잡지 마십시오. 기술 개발하고 뭐 어쩌고 어디 회사 가보면 뭐 야 우리 기술은 어떻고 뭐 연구소가 어떻고 뭐 하는데 그게 아니고 파는 것이 제1의 기술입니다. 돈 버는 게 사업입니다. 돈 못 벌면서 폼 잡는 거 이런 사람이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충청북도 도지사인데 여러분 옥수수 팔아주고 고추 팔고 또 여러분 제품들 활로를 열어주고 중국에 수출해주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멸사봉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장사꾼이 중요하다. 장사꾼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산홍공상이었지만 산홍공상 이것을 상공농사로 바꿔줘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대나 삼성에 취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한 달에 한 대씩만 팔 수 있다면 현대자동차에는 어디서든지 그를 채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파는 것이 제1의 기술이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질 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꾼을 장사치라고 만들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 때문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이병철, 뭐 김우중 등등의 그런 기업가들이 전 세계를 가면서 이 기업을 개척할 때 장사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장사, 파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중국은 그놈들은 장사를 잘한대.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절망이 듭니다. 장사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나라. 그거 밀리면 안 됩니다. 기술 떨어져도 좋은데 장사는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계에서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여북하면 셰익스피어의 그 사일록이라는 그 유대인이 장사꾼이었겠습니까? 고리대금업이었겠습니까? 그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 영업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으로 상공농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경제인이 와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제 제 특별 고문으로 손경식 회장을 모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반기문하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가 돕는데 공무원들이 안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규제 완화해야 돼. 우리가 충청북도 가장 규제가 없는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제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해라. 기업을 키워서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 많이 만들면 되지. 그것이 애국인데 그것으로 만들어요. 이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지금 기업인들의 그런 사기를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내리고 기업을 마음껏 한번 해봐라. 검찰도 좀 기업인들 잡아놓고 하는 거 좀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충청북도 그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진료우불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학생들 어려운 사람들 쪼개서 외국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해주고 기업이 돈을 벌어주고 기업이 세금을 내주고 그렇게 해야지. 저한테 밥 살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맛있게 먹지도 않고 살만 쪄서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징기스칸이 우리 충청북도에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종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말입니다. 말을 타고 달렸다 말입니다. 그는 성을 짓고 집을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집을 짓는 걸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때려 짓는 것입니까? 집을 짓고 나면 수리비가 들어가고 거기 사람도 배치해야 되고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도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이고 이 안 망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아니 왜 지난 몇 년 전에 왜 충청북도 공무원 자치연수원을 멀쩡한 걸 부시고 그걸 제천에도 또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 겁니까? 이걸 내가 짓기에는 하고 돈은 주지만 이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우리가 정치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울분이 솟아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 돈을 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황에 코로나가 와 있는데 여기 청주대학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연예인 불러서 공연을 해야 됩니까? 지금 8억이나 이렇게 돈 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벽돌집에 사는 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충청도 죽습니다. 그래서 노마디즘 영어를 찾아보시면 그 유목민 기질 같은 거 유명 정신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 사람 노마디즘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도 좋은데 제가 지금 도청 대강당에다 계속 강의를 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다가는 팽수가 옵니다. 팽수. EBS의 그 팽수 아시죠? 그거 해갖고 캐릭터 만든 그 PD가 여기 옵니다. 제가 이름도 모르는데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승건이가 옵니다. 6년 전에 저 한옥치과에서 나하고 창업을 얘기했는데 지금 토스뱅크를 만들어서 지금 수조 원짜리 그게 됐는데 그 아이가 왔어요. 강의합니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도 와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전문가가 와서 강의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한 20일 전에는 손재권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밀크 그거 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강의했습니다. 제가 지금 노마드 포럼이라는 걸 이름 그냥 때려가지고 이렇게 뭐 그윽하게 받침 먹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강의하는 거 듣고 우리가 좀 자극받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 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 들어야 되는 내용,
들어야 하는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충청북도를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다 똑같이 21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21살에. 여기서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나는 스티브 잡스를 못 만났고 빌 게이츠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기업은 저보다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창업 펀드 1,000억 만들겠습니다. 한 해에 250억씩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5,000개를 수출 전략화하는 그런 것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되지 않았나? 괜찮나요? 그래서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도민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충청북도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또 혁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질문 혹시 대체로 제 강의가 명강의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혹시 없으십니까? 네. 예, 저기. 용합 신기술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진재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도지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 하나 질문은 얼마 전에 SK에서 청주에다가 4조 3천억의 투자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이건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같은 시기에 SK가 미국에다가 2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뭐 민간 기업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 얘기인즉슨 SK 최태원 회장이 충청북도를 진짜 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도 다르고 하다면 모르겠는데 전날 투자를 철회해 놓고 미국에다는 29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전날 청주에서 투자를 철회할 때는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해놓고 미국에다가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까지 29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그것이 철회인지 보류인지를 지금 제가 정확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 지난번 이사회에 한 것을 제가 잘 그 내용을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M17을 철회할 일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세계 경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다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지 무슨 청주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도 좀 기다려보자, 보류해줘, 반도체 시장에 그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M17 그 공단의 땅을 그 SK 하이닉스에 주기 위해서 무진장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전직 시작해서 거기에 물을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또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돼가지고 이것이 좀 공장을 차리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그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SK에다 얘기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우면 착공을 해놓고
조금 시간을 갖고 완공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착공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이 땅을 딴 데다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는 제가 잘 알겠고 우리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거 미국 가는 것보다는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평택과 용인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용인에 그를 잘 알기 때문에 알지만 거기가 굉장히 많은 지금 농지를 매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착공 뭐를 시작을 해도 그것이 진척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우리보다 훨씬 쉽지 않은 거. 우리는 공장 옆에다가 좀 넓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버티시고 없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갔다. 네,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 강의 처음 들었는데 대단히 명강이시네요. 정말 중간중간 박수 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점잖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큰 틀에서 지사님의 앞으로의 도정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노 디자인, 보존이 개발이다. 참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또 충북이 가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신 해안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다만 이제 청정한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감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데 우리 노인의 문제,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의 어떤 평소에 철학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거에 즉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오늘 뭐 다 말씀 못 드리고 지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골똘히 연구하고 또 모색해왔던 그런 거를 여기다 실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농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충청북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농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GDP의 4%밖에 안 되고 돈만 잡아먹는 하바고 이렇게 지금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쌀값도 지금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쌀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농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팜 포함해서 우리의 환경 문제, 도시 문제, 청년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룸이 그래도 농촌에 있다. 농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농촌에 인력을 보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인력을 보내는 문제를 손쉽게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여기 도시에도 지금 일손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인난, 한쪽은 구직난, 이것이 지금 미스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촌 문제는 도시와 같이 농촌을 볼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생각입니다. 또 중소기업 문제는 지금 구인난과 구직난을 연결시켜주는 그 미스매치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외국인 근로자들만 의존해서는 우리 경제는 허약해지고 그분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래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지금 14만까지 갔습니다. 지금 농촌 그 인력이. 그리고 여기 공장에다 써도 뭐 다 그렇게 줄 건데 우리 인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시에 지금 많은 인력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에 아주 건강한, 지금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장년 일자리 또는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투입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이라는 도시농부를 지금 조직합니다. 올 하반기에 조직해서 농번기에 농촌에다 투입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시간 일하는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도시에 부족한 중소기업에다 넣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50 몇 세, 뭐 60세도 안 된 분들이 퇴직해서 훈장 받고 가는데 그분들 붙들어 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국가에서 많은 30년, 35년 일했으니까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을 이 지금 내 프로그램의 다른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입니다. 이분들한테 정신무장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돈 벌러 농촌 가는 게 아니고 돈 벌러 중소기업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야 이 나라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이거 가서 일해줘야 한다는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 자세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연수원 같은 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시농부, 도시노동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공장에다 보내드리는데 최대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 주고 또 우리 도가 얼마씩 돈 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농번기에는 돈을 좀 넉넉하게 들여서 이분들이 농촌에 가서 이 고추 따고 고구마 캐고 옥수수 그 수확하고 또 김장하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을 넣어줘서 좀 그래도 과거에 2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 줘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농번기에는 줘서 4시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족감이 있는, 보람이 있는, 힐링이 되는 이런 걸로 만들어줘서 이거 만들어 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행히 도시가 지금 청주라는 도시가 있고 제천, 충주 같은 도시 지역에 있는 인력과 또 노인 인력과 이런 부분을 이 농촌으로 보내고 중소기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잘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맞춤형으로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기업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좀 가끔 좀 좋은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한번 그 은빛둥지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제가 만든 그 노인 정보화 사업인데 노인들이 7,000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명이 돈을 내서 지금 창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영상을 찍어서 KBS에 팔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런 새로운 삶을 여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윤건영 그 우리 교육감님은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거를 20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만들었는데 다 망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 돼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해서 시작했는데 그 기업인이 지금 여기 계산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분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한국 미디어 고등학교, 옛날 안산 미디어 고등학교인데 한국 미디어 고등학교가 됐는데 이것이 190명을 뽑는데 3,300명이 몰리는 그런 고등학교가 됐나, 그걸 한번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거의 제 독단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장관할 때.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한국 영재고등학교가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가 전부 영재고등학교 전환합니다. 지금 거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과학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학원이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이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는 그런 입시학원이 돼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과학고등학교는 영재들은 과학을 해서 과학자가 되고 바이오를 하고 뭐 IT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전부 의과대학 가는 이런
이런 자들이 돼가지고 이런 학교가 이게 무슨 과학고등학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카이스트에 연계시키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학점 따서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기로 하고 논문식 지도하고 교수들이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의과학자를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진짜 여기 교육감 계시지만 과학 교육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뭔가 하면 정말 우리 충청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교육감님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안 되면 내가 만들 테니까 우리 경쟁적으로 하시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